자, 클릭 매거진 오늘은 경제생활과 관련된 정보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김관영 세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감사합니다. 시간에 제 주변에 우리 세무사님 방송을 보시고 이 아나운서보다 더 아나운서 같다. 굉장히 외연도 깔끔하시고 진행도 그러니까요. 깔끔하시다. 네. 이런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과찬이십니다. 예, 오늘도 좋은 정보 기대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주제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매년 5월이면 돌아오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자격이 완화되고 지원 금액이 대폭 확산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서민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조금 생소하신 분도 계실 네. 것 같은데 일단 어떤 제도인지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이 소득이 좀 적은 가구 그리고 근로를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저소득 가구인 경우에는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이게 제도를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근로 의욕이 저하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오늘 배워볼 근로장려금이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추가로 자녀 장려금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채널 고정하시고 네.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리를 하자면 이제 네. 근로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적은 분들에게 좀 더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제도가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희소식이 있습니다. 뭐 아까 설명해주신 근로장려금이 올해부터 이제 신청 자격이 완화가 되었는데요. 그것들을 자세하게 또 짚어주시죠. 예, 근로장려금이 작년에 비해서 2배 규모의 대상 그리고 그 금액으로는 3배 이상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2009년도부터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이 시행이 됐는데 워낙 금액이 좀 적다 보니까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거든요. 올해부터 많이 지원이 대상이 이렇게 늘어나게 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그 대상과 규모가 확대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 달라진 2019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 첫 번째 바로 가구별 소득 기준입니다. 먼저 단독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1,300만 원 미만에서 2,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됐고 헛벌이 가구는 2,100만 원에서 3,0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에서 3,600만 원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재산 기준도 완화가 됐는데 작년에는 가구원 재산 모두 합산해서 1.4억 원이 넘으면 신청이 불가능했는데 2억 원 미만으로 이 대상도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달라진 점 하나, 네.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연령 요건이 폐지됐습니다. 작년까지는 30세 이상인 분들만 신청하실 수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연령과 관련 없이 다른 소득과 재산 기준이 맞는다면 신청해서 지원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소득, 재산, 나이 모든 기준이 좀 완화가 네. 됐네요. 그럼 자녀장려금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이게 기준이 또 역시나 변화가 됐나요? 예, 자녀장려금 같은 경우는 자녀 수라든지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이걸 또 이렇게 따지게 되는데 네네. 재산 기준부터 말씀드리면 가구원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인 가정이 2018년 6월 1일 기준으로 2억 원 미만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신청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을 하실 수도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건이 되신다면 자녀장려금도 신청을 하시고 근로장려금도 동시에 신청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격 요건이 많이 완화된 만큼 작년에 충족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오늘 한번 자세하게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저희가 준비한 계속해야 한 질문 바로 만나보시죠. 너무 바빠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제가 기간 내에 하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잖아요. 예, 근로장려금 맞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도 정기 신청 기간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같습니다. 예. 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정기 신청 기간인데 만약에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셨다면 기한 후 신청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인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정기 신청을 한 것보다 지원금이 10% 정도 감액이 됩니다. 그리고 신청 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 예. 지원받는 그 시기도 9월에서 그 이후로 좀 연기가 되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정기 신청 기간인 5월 말일
까지 신청을 하셔서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바쁘시면 어쩔 수 그러니까요.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면 5월 말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달력에 체크해 두셔야겠네요. 예, 이 기간을 좀 잘 활용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 질문 만나보시죠. 자녀 장려금 제도를 올해 처음 알아서 신청해 보려고 하는데요. 부양 자녀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아무래도 그 나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몇 세까지 이제 가능한 건가요? 장려 장려금 신청 시에 이 자녀에 대한 연령 요건이 존재합니다. 예, 예. 2018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자녀분이 중증 장애가 있으신 경우는 연령과 상관없이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아니 정말 여러모로 서민 경제에 큰 도움을 주는데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신청을 하면 장려금 얼마 받고 또 올해에는 이 지원금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이걸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근로장려금을 지원받는 것을 계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왜냐하면 되게 구간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데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도 취지 자체가 근로를 고취시키기 위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간에서는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장려금이 증가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구간에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원금이 나오고 마지막 구간에서는 근로 소득 금액에 따라서 점점 장려금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받으셨던 분들이 올해는 얼마나 받으셨을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가구별로 50에서 65만 원 정도 인상이 되는데 단독 가구의 경우 지원 금액이 8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헛벌이 가구는 200만 원에서 260만 원, 네. 맞벌이 가구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늘어납니다. 자녀 장려금 지원도 얼마나 늘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 장려금은 연간 부부 합산 총 급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달라지는데 헛벌이 가구의 경우 총 금액이 2,1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양자녀 1명당 7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2,1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총 급액에서 2,100만 원을 뺀 뒤 계산식에 따라 나온 값에 부양자녀 수를 곱해 지급되고 비슷한 방식으로 맞벌이 가구도 이렇게 표와 같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쭉 보니까는 이 자녀 장려금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 굉장히 그러니까요. 다르기 때문에 이게 계산을 한번 쭉 해보시거나 이게 도움을 네.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실 이 국내에 뭐 다문화 가정도 늘어나고 그렇죠. 이 굉장히 뭐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혹시 이런 제한이 있나요? 뭐 국내에 뭐 거주자여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 시민권자여야 되나 이런 제한이 있는 건가요? 예, 국적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은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신청을 하실 수 없는 요건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이미 있거나 네네. 그리고 전문직 사업이라는 특정 직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하실 수 없으니 그걸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격 요건도 많이 완화가 됐고요. 저희가 다 알아봤는데 이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기본적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네.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서 신청하는 건데 바쁘시잖아요. 일을 하시기 바쁘시고 그러기 네. 때문에 직접 전화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ARS 1544-9944로 전화를 해서 개인 인증번호를 부여받으신 다음 진행하시면 되겠고 혹시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은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택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PC나 모바일로 접속을 하시되 공인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 이것만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키워드가 있을까요? 예, 작년에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총 소득 금액이 그 3만 달러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껴지는 체감되는 경제는 그렇지가 않죠. 많이 힘들다고들 합니다. 네. 이게 아마 소득 양극화 현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도 이런 소득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과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말씀드린 근로장려금이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제 주변에서는 신청 대상 요건이 되는데도 몰라서 신청 못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해 두셨다가 5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힘든 상황은 아무래도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장려금 자체가 이 생활을 바꿀 수는 없지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그렇죠. 갖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네.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제도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